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서울시장을 우리가 다시 탈환해 오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1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의 서울시장 직책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우리가 움직여서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야,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보 좌파가 보수 정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차지를 했습니다. 교육에 계속해가지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진보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넣어왔죠. 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국민들한테 진보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또 심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씩 진보 좌파적인 색깔을 집어넣어 왔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유튜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어떤 목소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정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진보 좌파적인 언론과 미디어에 정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거를 저 사람들은 정말 또 잘 이용했었죠. 그리고 이런 식의 진보 좌파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던 사람은 박전시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파 연예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파적인 목소리를 얘기하면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리는 것이고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파적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왜? 그래야지 또 프로그램이 생기고 잘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진보 좌파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박 전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렇게 수복한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파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TBS 서울시의 예산이 70%에서 8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TBS 방송국의 대표주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정준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TBS 방송국이 진보 좌파 쪽으로 쏠려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성해 총장이 처음에 검찰법하고 나와서 학자적 양심으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처음에 초기한 보도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최성해 총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을 둬서 그다음에 한쪽은 완전히 죄를 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보도했던데 최성해 총장의 그 말씀들은 다 옳았나요? 자, 여러분 혹시 저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과 진중권 두 사람이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토론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특히나 핵심적인 주제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에 대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준이가 어떤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조국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 표창장이 됐건 이런 식의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냐? 최성해 총장 얘기를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리질 않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봉사활동이 있고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어떻게 표창이 있습니까? 그거 아직도 믿고 계세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전 뭘 때문에 확신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아니 증거를 제가 얘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동양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로 동양대학교에 있었죠. 진 교수가 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봉사를 했다, 인턴십을 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명,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를 안 했다라고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정준이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놀랍게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놀랍게도 100분 토론입니다. 100분 토론. 조국이라고 하는 프레임,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 그게 지금 정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토론 진행을 맡는다? 이게 과연 진정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아마 박영선과 오세훈 두 사람이 100분 토론에 나왔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편파적으로 정준이가 진행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은 토론을 진행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이 맡고 있는 방송국이 또 어딥니까? 바로
TBS 방송국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MBC가 됐건 TBS가 됐건 다 한 통속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이고 정부 기관지 무슨 뭐 집권 여당의 기관지 이런 지금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준희의 만행은 계속됩니다.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TBS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막 끝난 4.7 재보궐 선거를 두고 흔히 언론에서는 미니 대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니 대선이라는 말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과연 우리의 요구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졌으니까, 박영선이 졌으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선이 이겼으면 저런 방송을 찍었겠어요. 박영선이 지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니까 어떤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까? TBS라고 하는 국민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보궐선거 자체의 의미를 지금 폄하시키는 그런 식의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국민도 서울시장 선거가 미니 대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만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고 서울시장이 바로 대권 후보로 나간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국민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준이만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요. 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졌으니까. 저렇게 편향이 돼 있는 사람이 지금 TBS 방송을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방송을 꿰차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김어준은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 국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김어준한테 얼마나 돈이 가는가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감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김어준의 출연료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회당 200만 원 가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준이만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요. 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졌으니까. 저렇게 편향이 돼 있는 사람이 지금 TBS 방송을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방송을 꿰차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김어준은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 국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김어준한테 얼마나 돈이 가는가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감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김어준의 출연료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회당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은 뉴스공장 사회자가 라디오와 TV에 동시 방송을 하면서 출연료를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출연료가 라디오가 150만 원, TV가 50만 원으로 하루에 20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뉴스공장이 주 5회 방송이 되니까 김어준의 수입은 주당 1,000만 원, 연간 5억 원 가까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연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게 논란이 됐었을 때 만약에 김어준 씨가 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가 공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보를. 근데 이제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어준 씨가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출연료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당시 주장에 따르게 되면 김어준 씨는 회당 방송을 하루에 200만 원 가까이를 받게 됩니다. 일주일로 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연간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김어준 씨에게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TBS 방송국은 지금 70%에서 80% 정도가 국민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김어준 씨 지금 5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연봉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충당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TBS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데다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김어준 씨의 그런 식의 출연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가지고 경쟁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어준 씨가 저런 식으로 지금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가 있고 김어준 씨가 됐건 정준이가 됐건 함량 미달인 사람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축낼 수 있는 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이런 식의 생태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들은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가지고 저런 식의 좌파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난 뒤에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 또한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신을 기꺼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식의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의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도 우파적인 어떤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박 전 시장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진보적인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파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거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서울시장을 우리가